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3월 18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조금 앞섰던 시장이었는데 다행히도 시장이 양호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코스피는 플러스 0.7%가 나왔었고 또 코스닥은 무려 1.6%, 생각 외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고 오히려 좋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저PBR 관련주들,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금융주들, 그리고 삼성물산, 저PBR 관련주가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그 연속성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뒤에 수급을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저PBR주가 이틀 연속으로 좋지 못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반대로 바이오 쪽이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이쪽은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하고, 그리고 위메이드, 오늘은 위메이드에 급등이 났었네요. 그리고 그 외에는 크게 밀린 종목 없이 오늘 코스닥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규모 자체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었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 다시 한번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을 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기관의 수급을 보면 이틀에 한 번씩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수급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내일도 많은 매수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기관이 거의 한 달 만에 많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저PBR주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현대차라든지 또 삼성물산, 그리고 KB금융까지. 일단 오늘은 KB금융은 외국인 쪽에서 순매도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현대차하고 삼성물산은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저PBR주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저는 최근 구간의 하락은 단기적인 조정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서 저PBR 관련주의 방향성을 잡아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이수페타시스, LNF,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순서대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오션,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증시의 흐름이 좋지 않았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의 흐름도 좋지 못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를 보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1%였었고 S&P 500도 마이너스 0.6%, 다우지수도 0.5%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5%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를 보더라도 이제는 과열을 조금 시켰다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은 추세 하단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주가에 조정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고, 물론 주봉상 큰 그림에서는 아직까지는 과열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위치에서는 일정 부분 과열을 시켰다고 생각이 되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 밤에는 엔비디아의 개발자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방향성이라든지 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까지 엔비디아 CEO의 어떤 코멘트를 통해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며칠 동안에 반도체 조정이 들어왔었고 지금의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 과열이 식은 것 같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밤에 엔비디아에서 주최하는 개발자 포럼이 있는 만큼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코멘트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밤과 내일 새벽쯤에 미국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들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니케이가 오늘 2.4%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4만 포인트를 터치하고 나서 약간의 변동성이 생겼어요. 그런데 일본 증시는 17년 만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런 부분 앞으로 일본 증시가 어떤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고 또 내년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면 국내 시장과 많은 경쟁을 펼치고 있는 여러 수출 품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관련 종목들은 수출 경쟁력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기대감이 다소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다음 주에 0.25%가 인상이 되고 또 내년 인상까지 이렇게 합치게 되면 0.5%죠. 그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또 추가적으로 대만 증시는 대만 증시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중국 증시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이번 주 일정들을 보면 오늘 밤에는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일본의 BOJ 회의가 있고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살펴보시고 또 21일 새벽 그때는 미국의 3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은 연기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올해 3번에서 2번 정도로 수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쯤에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FOMC를 통해서 언제쯤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몇 번이나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참조를 해보신다면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도 기준을 세워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의 시장을 살펴보니까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조선주라든지 전력설비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이런 업종들이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바이오 업종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동안 미국의 규제 대상 중에 하나가 반도체였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넘어서 바이오 쪽으로도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고 실제로 바이오 보안법에 대해서 미국의 상원을 통과했다고 해요. 그래서 반도체가 쉬어간다면 그 틈을 활용해서 바이오주를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바이오주 안에서도 다 같은 바이오 종목이 아니고요. 기대감이 남아있는 업종들 예를 들어 CMO 기업들이죠. 첫 번째로 이런 기업이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다음 달 초에 국제암학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CMO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바이넥스 이런 CMO 기업들이 있고 또 다음 달 초에 개최를 앞두고 있는 국제암학회 그쪽은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유한양행 그리고 ABL 바이오까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세 종목인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미국에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또 다음 달 초에 암학회가 있는 만큼 시장이 다소 부침을 겪는다면 국내의 많은 CMO 기업이라든지 또는 다음 달 초에 국제암학회와 관련이 있는 많은 바이오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5%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재료 자체가 계속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발적인 재료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료의 연속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계속 관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선주도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도 7%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소폭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 재료로서 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금 전 말씀드렸었던 바이오 그리고 조선까지 중국을 제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료를 보더라도 오늘 하루에 끝날 수 있는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때문에 장기적인 재료로서 꾸준히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제유가의 반등도 이것도 크게 한봉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WTI 기준으로 봤을 때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제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석유 업체의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또 고부가 선박 발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국제유가의 상승은 조선주에는 호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글로벌 선박 가격까지 계속 상승세가 이어졌고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업종을 말씀드렸어요. 바이오 업종들 그리고 조선 업종 재료와 모멘텀이 생겼다고 할 수가 있고 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추가적으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쪽 업종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AI 반도체가 조금은 쉬어갔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반도체 지수를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상승이 나온다면 전력 설비도 같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쪽이 조금 쉬어간다면 그 AI 관련주로서는 그동안 덜 주목받았던 전기 변압기 쪽 그쪽도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꾸준히 기사를 체크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제가 4종목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재룡전기하고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추가적으로 LS일렉트릭까지 4종목이 아니라 3종목이네요. 이 3종목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어쨌든 며칠 동안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쉬어갔지만 조금 전에 반도체 지수를 보신 것처럼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는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로 오늘 밤에 엔비디아의 개발자 포럼이 있죠. 그때 어떤 코멘트가 나옴에 따라서 주가에 변수가 또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포럼을 통해서 미국 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고 많은 반도체 관련주는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지금 보시는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조금 더 방향을 잡는 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